옛날 옛날 어느 먼 곳에 단짝 친구 둘이 있었어요. 이웃인 그들의 이름은 케이와 고다였지요. 케이와 고다는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앞마당에 장미 한 송이씩을 심었어요. 그 장미들은 함께 자라겠지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자 마을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답니다. 케이와 고다는 겨울밤 고다의 할머니의 동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눈과 추위는 어디서 오는 거죠? 고다가 물었어요. 저 멀리서. 고다의 할머니는 대답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에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성이 있었지. 눈의 여왕은 그녀의 마법으로 만든 그 성에서 혼자서 살았단다. 눈의 여왕은 매우 아름다웠고 얼음처럼 순수했지. 하지만 눈의 여왕은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가운 얼음 속에 수많은 기적과 마법을 숨겨왔어요. 그 얼음 거울처럼요. 그 얼음 거울을 통해 눈의 여왕의 사악한 눈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었지요. 그때 고다는 눈의 여왕이 창문 뒤에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케이, 할머니, 눈의 여왕이에요. 창문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에이, 추위에 떠는 고양이를 봤겠지. 할머니, 그 눈의 여왕이 진짜로 올 수 있어요? 오라 그래. 내가 굴뚝으로 던져버리면 되니까. 아마 금세 녹아서 물이 돼버릴걸? 거울을 보던 눈의 여왕은 케이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날 굴뚝으로 던져버려 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 얼음 가시야, 내 파워를 받아라. 이 소년을 찾아내 그의 눈과 마음을 가져와. 그의 눈은 악으로 가득 차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뺏어버리거라. 눈의 여왕은 얼음 가시에게 명령했어요. 갑자기 고다의 집 앞에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어요. 그 얼음 가시들은 빠르게 고다의 집으로 향했고 무슨 일일까 궁금했던 케이는 호기심에 창문을 열어봤어요. 고다가 외쳤어요. 케이, 안 돼!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내 눈. 뭔가 내 눈을 찔렀어. 내 심장 어떻게 된 거야? 바로 그때 눈의 여왕의 저주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의 눈과 심장이 쏘이자 케이는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고다가 케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하자 케이는 그녀에게 소리쳤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있게 내버려둬. 뭔가 이상했어요. 케이는 절대 이렇게 무례한 아이가 아니었지요. 그녀는 그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케이의 무례함은 다음날 아침에도 계속됐지요. 케이가 썰매를 타려고 정원으로 나왔을 때 고다는 그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다에게 다시 신경질을 냈어요. 케이는 썰매에 올라타더니 가버렸어요. 고다는 따라가 보았지만 놓치고 말았지요. 갑자기 어디선가 눈의 여왕이 나타났고 케이는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고다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의 여왕은 그를 얼음의 성으로 데려갔지요. 고다는 케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창문 앞에서 며칠을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겨울도 지났지만 케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고다는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건네준 거울을 가지고 그녀는 그녀의 단짝 친구 케이를 찾기 위해 출발했죠. 용감한 소녀는 지나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케이를 본 적 있는지 물어봤어요. 마침내 그녀는 강가에 다다랐죠.
아무리 둘러보아도 K에 대해 물어볼 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녀는 강에게도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때 갈매기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 강은 너에게 분명히 대답을 해줄 거야. 하지만 먼저 너는 강에게 선물을 줘야 한단다. 고다는 그녀의 아끼는 목걸이를 풀어서 강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녀 앞에 어디선가 작은 보트가 나타났지요. 고다는 그 강이 그녀의 선물이 마음에 들어서 부탁을 들어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보트로 점프하자마자 그 보트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보트는 고다를 다른 강변으로 데려다 주었지요. 무지갯빛 알록달록한 꽃들이 가득한 비밀의 정원이었어요. 고다는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지금껏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었어요. 이 꽃들은 이상하게도 향기가 전혀 나질 않았죠. 고다는 정원 한쪽에서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한 여자를 발견했어요. 바로 정원의 주인이었지요. 환영한다, 아름다운 소녀야. 그녀는 미소로 고다를 반겨주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녀는 다시 정원의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안해요. 당신의 정원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고다가 말했어요. 괜찮단다. 이리 와. 나는 오히려 네가 와서 기쁜걸? 오랫동안 아무도 이 정원에 오지 않았거든. 이제 말해보렴. 여기엔 혼자 무슨 일이지? 고다는 꽃의 여인에게 친구 K를 찾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혹시 알고 있는지 물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고다 말고는 본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되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저는 빨리 K를 찾아야 해서요. 꽃의 여인은 그녀가 가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지요. K 말이니? 잠깐만. 어디선가 그를 본 적이 있는 것 같구나. 고다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꽃의 여인은 눈의 여왕에 대해서 듣자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눈의 여왕? 그녀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왜냐면 그녀 때문에 수년간 내 꽃들은 향기를 잃었거든. 그때 갑자기 그녀는 고다의 머리를 빗어주고 싶어 했어요. 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꽃의 여인은 고집을 피웠고 고다는 그 빛이 마법의 빛인 걸 알게 됐어요. 그 마법의 빛은 고다가 알고 있던 모든 기억을 잊게 했어요. 오직 행복한 기억만 남았죠. 하지만 꽃의 여인은 그저 재미로 했을 뿐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다가 달콤한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갔는지도요. 하지만 정원 주인의 모자에 있는 장미를 보고는 그만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마법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던 거죠. 고다는 잠자는 정원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갑자기 모든 기억이 되돌아왔어요. 그녀는 즉시 강가로 갔어요. 보트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갑자기 까마귀 한 마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날아왔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고다는 그 까마귀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잠시 까마귀를 따라간 고다는 얼음바다에 도착했어요. 얼음바다 한가운데에는 얼마 전 도착한 해적선이 있었고 까마귀는 그 해적선에서 멈췄어요. 고다는 그녀의 보트로 그 해적선에 다다랐지요. 그래, 이게 그 여왕의 성으로 가는 배니? 이 해적선이? 그때 해적들이 나타났고 그중 한 소녀가 고다에게 갔어요. 너는 우리가 가는 곳을 가게 될 거야. 우리는 어디에도 안 가. 그 무렵 눈의 여왕은 K의 지난 기억을 모두 잊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녀의 계획은 어느 정도는 성공이었지만 그녀가 뭘 하든 고다는 K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고다? 고다? 곧 너의 마음도 얼음처럼 변하고 너의 기억도 모두 사라지게 될 거란다.
고다의 친구 K가 눈의 여왕의 성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그를 잊으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를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잊을 수 없어. 그는 내 단짝인걸. 그를 찾아야만 해. 고다가 대답했어요. 그 해적 소녀는 고집 부리는 고다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실 그녀는 고다와 함께 해적선에서 머물며 친구가 되고 싶었지요. 그러나 고다는 K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를 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거야. 해적 소녀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K를 향한 고다의 마음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녀를 돕기로 했죠. 그 다음날 이른 아침, 해적 소녀는 고다에게 술록을 가져다 주었어요. 눈의 왕국에서 가장 빠른 술록이었지요. 그리고 고다에게 길도 알려주었어요. 그 얼음 마녀를 잡겠다고 약속해줘. 그럼 네가 우리 배도 구하게 되는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은혜 갚을게. 고다는 대답했어요. 그 술록을 타고 고다는 길을 나섰어요. 고다는 눈의 여왕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그 술록은 그녀에게 방법을 일러주고 싶었지요. 오랜 여행 끝에 그들은 북극에 다다랐어요. 현명하신 할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그 거울을 가져왔구나. 고다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그녀에게 거울이 있는 걸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대로 찾아왔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그녀의 거울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으로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건 마법의 거울이야. 오직 진실만을 보여주지. 그 진실이 깊숙하게 숨어 있더라도 말이야. 깊숙하게. 고다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눈의 여왕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만약 그녀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녀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예전에 눈의 여왕은 아주 착한 소녀였지요. 그녀가 만질 때마다 꽃들은 밝게 빛났고 그녀의 미소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났어요. 릴라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특별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그녀를 꼬마 마녀라고 생각했기에 그녀와 놀거나 얘기하지 않았지요. 혼자였던 그녀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그녀는 소원을 빌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얼음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는 얼음으로 성을 만들어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었지요. 사랑과 기쁨 없이 혼자서요. 고다는 눈의 여왕의 성에 도착하자마자 한쪽에서 얼음 조각을 만들고 있는 K를 발견했죠.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찾았어. K, 나야. 고다, 나 기억하지? K는 고다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를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의 마음은 여기 있는 다른 것들처럼 얼음으로 변해버렸지. 고다는 눈의 여왕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를 놔둬! 그는 이제 내 거야. 너 역시 얼음으로 만들어버릴 테다. 아니, 넌 못해. K, 사랑해. K는 천천히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고다, 네가 기억났어. 격분한 눈의 여왕은 그녀의 지팡이를 재빨리 흔들어 얼음의 저주를 걸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고다는 거울을 꺼내 그 저주를 비추었어요. 거울에 부딪힌 그 저주는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뭔가가 나타났어요. 눈의 여왕이 고다의 거울 속에서 본 것은 그녀를 비추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지요. 바로 릴라였어요. 갑자기 눈의 여왕은 그 작은 소녀가 되어 작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다시 자유로워졌어요. 안녕. K와 고다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부터 그들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자랄 거예요. 그들이 앞마당에 심었던 바로 그 장미들처럼요. 옛날에 행복 가득한 왕국이 있었지요. 그 왕국에는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지요. 그 왕과 왕비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원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답니다. 어느 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곧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그 아이는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났기 때문에 오로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왕과 왕비는 오로라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성대한 무도회를 열기로 했지요. 모두들 초대받았지요. 심지어 미스테리 숲에 사는 요정들까지도요. 하지만 왕과 왕비는 큰 실수를 했답니다. 딱 한 명의 요정만 초대하지 못했어요. 그 왕국의 모든 이들과 이웃나라에서 온 왕과 왕비들까지 오로라에게 선물을 주고 건강하기를 기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명의 요정의 시간이었지요. 그 요정들은 오로라에게 무척 독특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들의 마법 지팡이로 세상에서 그녀가 원할 만한 모든 것을 선물했지요. 이제 마지막 세 요정만 남았어요. 그들도 오로라에게 멋진 선물을 줬지요. 항상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과 함께하여라. 작은 공주야, 나의 선물은 영원한 행복이야. 넌 영원히 슬픔 없이 행복할 거야. 마지막 요정이 선물을 주려 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무도회장이 온통 초록색 연기로 뒤덮였어요. 연기가 사라지고는 검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왕은 아름다운 의식을 깨뜨리는 이 요정이 누구인지 물었지요. 다른 요정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바로 악한 마음의 검은 요정이었어요. 모두들 초대받았군. 이 왕국의 모든 사람들, 내 친구들, 왕과 여왕들, 그리고 요정들까지. 불행하게도 나만 빼고 말이야. 그 왕은 그들의 무례함에 사과했어요. 나를 위한 진정한 선물이 없다면 공주 곁을 떠나지 않겠어. 가장 아름다운 공주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존경을 받으며 자라겠지. 하지만 그녀의 16살 생일 해지기 전 바늘에 찔려 아름다운 공주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정말을 잡아라! 왕이 소리쳤지만 그 사악한 검은 요정은 웃으며 사라졌어요. 사악한 검은 요정 때문에 선물을 주지 못한 마지막 요정은 검은 요정만큼 힘이 세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나쁜 저주를 풀 수 있는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 저주를 풀 수는 없지만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저주가 풀리지 않아도 죽지 않으며 진정한 사랑의 키스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죠. 그게 나의 선물이랍니다. 그 왕은 이 나쁜 저주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애썼어요. 모든 바늘과 바느질 기계, 심지어 바늘과 닮은 물건조차도 모두 모아 성의 마당에서 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답니다. 요정들의 선물을 받은 오로라 공주는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답고 친절한 아이로 자랐어요. 어느 날 왕은 3명의 요정에게 어렵지만 오로라 공주를 보살피고 보호해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오로라 공주는 그 3명의 요정 외에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었죠. 오로라 공주는 그들의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랐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어요.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이었지요. 검은 요정의 저주가 펼쳐지기 전 바로 해가 지기 전이었어요. 왕과 왕비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막았지만 어떻게든 그 저주가 일어날 것 같아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들은 공주를 보호하려고 방 안에 그녀를 가두었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어요. 오로라도 문이 잠겨서 기쁘지 않았고요. 갑자기 벽에 문이 생겼어요. 오로라는 지금껏 본 적 없는 그 문에 매료되었고 문 밖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에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그녀가 들어간 방에는 등 돌린 채 바느질을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오로라는 뭔가에 홀린 듯 바느질 기계 쪽으로 걸어갔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오로라는 바늘에 찔렸고 그 검은 요정의 저주가 시작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때 일이 벌어졌죠. 바늘에 찔린 그녀는 이내 쓰러져 영원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답니다. 그렇게 해가 지며 검은 요정의 저주가 오로라의 16번째 생일에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요정들은 공주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침대에 꽃들을 놓았어요. 그렇게 오로라는 잠자는 공주가 되었지요. 왕과 왕비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주가 잠에서 깨어날 때까지 잠을 자도록 했어요. 그렇게 100년이 지났지요. 하루는 한 잘생긴 왕자가 지나는 길에 가시덤불과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그 성을 발견했어요. 그의 부하가 그 성과 잠자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 왕자는 무척 궁금한 나머지 그 성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덤불이 너무 크고 가시가 많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칼을 뽑아들고 덤불을 베어가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길로 들어간 그는 마침내 문 앞에 다다랐고 2명의 자고 있는 병사를 보았지요. 문을 열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모두들 바닥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는 성을 따라 걸어갔고 왕의 침실에 도착했어요. 왕과 왕비 역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는 반쯤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바로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한 잠들어 있는 그 공주의 침실이었어요. 그 왕자는 침대 옆으로 가서 아름다운 그 공주를 보고는 그녀의 귀에 얼굴을 포개었어요. 당신이 바로 잠자는 공주군요. 아름다워요. 사랑에 빠져버린 그 왕자는 그렇게 속삭이며 그녀의 이마에 키스해 주었어요. 그때 그녀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고 있는 잘생긴 왕자를 보았지요.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성 안의 모든 이들이 10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왕과 왕비는 놀라워하며 오로라의 방으로 달려가 어찌된 일인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올랐어요. 그들의 딸이 잠에서 깨어나 있었으니까요. 그 왕자는 공주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했어요. 공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왕 역시 공주와 왕국을 구한 그 왕자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